KBS 바둑왕전 결승 최종곡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국, 2국은 1대1 동점 승부가 됐습니다. 사실 1국과 2국에서 보여준 내용만으로는 3국을 예상하기가 참 힘든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두 기사 모두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대국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상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누가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글쎄요, 2국에서 승리를 거둔 박정환 구단이 아무래도 기세 면에서는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세돌 구단이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32번째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32기 KBS 바둑왕전 결승 최종곡입니다. 박정환 구단 2012년, 2013년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고요. 응시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2013년 삼성화재배 준우승, 명인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올해는 국수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3국은 다시 돌을 가려서 이세돌 구단의 흑번이 됐습니다. 이 두 선수 흑번과 백번은 어떤 편인가요? 두 기사는 크게 흑과 백을 가리는 기사들은 아닌데요.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는 흑번 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볼 때 이세돌 구단이 흑을 잡았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분 좋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의 징크스 같은 부분인데 대국자 입장에서도 그런 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나요? 그렇죠. 바둑은 1대1 개인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심리전, 멘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세돌 구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정신력이 워낙 강한 기사이다 보니까 네. 위기 순간을 잘 넘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최정상권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멘탈이 눈에 보이게 독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박정환 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독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평소 모습으로는 아주 순해 보이는데요. 네, 전형적인 외유 내강의 스타일입니다. 네. 보석은 아주 최신 유행 보석으로 가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 32번째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서로 각자의 이유로 이번 바둑왕전은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요. 좌하 형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해설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3-3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을 싸는 형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많이 등장하다가 네. 요즘은 한 1개월간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자 이쪽을 늘어서 이을 네. 때 나왔고요. 끊었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 정석 진행을 택한 것이 네. 사실 조금은 의아합니다. 그 이유가 네. 이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변화인데 보통 이렇게 한 칸 좌측으로 있을 때 가능한 수법이고 그 한 칸 차이가 클까요? 엄청난 차이죠. 네. 물론 아직 실전에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한 칸을 띄고 네, 정석입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석 진행이 될 때 문제점은 여기까지는 필연이거든요. 네. 실전에서도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은 당연히 끊어서 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필연입니다. 따내고 네. 이어서 이쪽을 막고 백이 나가는 것까지가 필연인데 한 칸 이쪽에 있어야 흙이 이곳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가요?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흙이 이곳을 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이곳을 치중 가면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흙은 이곳에서 선수를 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살자니 밀었을 때 이쪽 약점도 있고 너무 큰 자리죠. 그렇다고 이쪽을 막자니 늘어서 이쪽을 하나 찌르고 네. 막을 때 늘어서 이 부분은 비계 형태입니다. 살면 끊어서 중앙 싸움이 흙이 곤란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 점도 요석이고 이 세 점도 요석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흙은 이렇게 이어서 나가고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이 젖히는 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킬 때 이쪽을 살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때 이 형태와 이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끊어서 네. 나갈 때 밀면 단수 쳐서 네, 유명한 형태인데요. 밀었을 때 이 축과 끊는 게 맛보기죠. 아, 이렇게 있다면 네.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는 원래 흙이 둘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뒀거든요. 네.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쪽으로 둔 것 같네요. 네. 이쪽을 두고 이니까. 근데 이 수는 이어주면 나중에 살 때 이런 부분을 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 선수죠. 이 교환이 좀 득이라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보강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백이 이곳을 이어줘도 이 진행은 백이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흙이 곤란해 보이는데 또 기세로 반발을 했고요. 돌파를 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네. 이건 또 전혀 다른 그림이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이세돌 구단이 시작하자마자 위기 순간이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잘 풀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이 흑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백이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이곳을 막고 잡으러 갈 때 이 붙이는 수로 넘어가요. 아, 네. 이곳을 두면 늘어서 돌파와 맞보기죠. 흙이 이쪽을 뚫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살아 있는 모양이군요. 뚫으면서 이 자체도 크지만 자연스럽게 한 수 득을 받습니다. 처음에 박정환 구단이 좀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네. 이때 그래도 좀 인내를 했어야 하는데 기세로 맞받아친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는 뭐 서로 간에 팽팽해 보입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반발을 한 작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실전 계속해서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이 원래는 넷, 좌와 형태가 다섯, 흙이 좀 곤란한 형태가 됐어야 일곱, 되는 건데 여덟, 지금은 꽤 아홉. 잘 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을 잘 넘겼고요. 이제부터의 바둑입니다. 평소에 박정환 구단이라면 인내하고 꾹 참았을 텐데 네. 역시 최종국이다 보니까 뭔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승 2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이세돌 구단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역시 한 판만 남겨놓고 보니까 20초. 냉정을 되찾기가 하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셋, 두 대국자 넷, 수많은 다섯, 경험이 있고 여섯, 세계대회 일곱, 결승 무대를 여덟, 치른 경험도 있는데 아홉, 그렇다고 해도 긴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네,
그 자리 호점까지 흙이 가서는 확실히 풀렸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왜 좌변에서 반발했는지 참 네. 아이러니합니다. 평소에 박정환 구단을 보면 둘, 본인이 셋,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꼭 다섯, 참고 기다리는 여섯, 바둑인데 일곱, 여덟, 아홉. 그 순간에 반발을 한 것이 정말 많이 후회가 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흙은 좌우기도 내주지를 않았고 바깥쪽에도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네. 네. 20초. 하나, 역시 좌변을 돌파한 것이 굉장히 컸죠. 백 모양을 깨 들어간 것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만 네. 그보다는 좌하기를 받지 않아도 살아있게 만드는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금 전 백이 갈라친 수도 사실은 한 칸 아래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 아래쪽에 흙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해 간 건가요? 글쎄요, 저의 감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한 칸 위로 가니까 흙이 벌리기에도 아주 적당한 간격이 됐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저보다 랭킹이 높기 때문에 뭐 저의 일감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각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네. 네, 저렇게 흙의 모양을 넓히니까 오히려 포석 단계에서는 흙이 좀 더 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도 아주 안성맞춤이 됐고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흙이 우상기를 받지 않고 하변 쪽 모양을 넓혔기 때문에 당연히 백도 흙 한 점을 압박합니다. 백은 여기서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초. 아래쪽에 흙에게 하나, 큰 모양을 내주었기 둘, 때문에 셋, 우상기 쪽을 넷, 압박해서 뭔가 얻는 것이 다섯, 있어야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뭔가 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전혀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이 박정환 구단의 노림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박정환 구단의 이 바둑에서의 20초. 노림이 과연 어디일지 하나, 둘, 한번 생각을 셋. 해보시죠. 넷, 노림이라면 다섯, 여섯. 흙이 뭔가 얇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자연스럽게 노림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 쪽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초.
그쪽을 노린다고 둘, 생각을 하면 너무 눈에 보이죠. 네. 넷, 다른 다섯, 쪽이란 얘기인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 있을까요? 노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과연 그 노림을 언제 터뜨릴지. 우상 자체로는 백이 그렇게 큰 득을 봤다고는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수가 노림이에요. 아, 그쪽이었군요. 자, 박정환 구단이 어떤 노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상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 손은 이쪽으로 왔거든요. 네. 너무 먼 곳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수를 봤을 때에는 네. 부분적으로도 이 수가 이상한 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상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였는데 네. 네, 박정환 구단이 노림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처럼 진행이 네. 되었고요. 부분적으로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순들이고요. 네. 그런데 흙의 두터움에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이 101점이 나와서 끊는 이 축머리였네요. 아, 네.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계속 축이 가는군요. 나오면 마지막 형태를 말씀드리면 흙이 축을 몰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축을 몰다가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이 수가 없다면 축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이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두 점을 버리면 안 되나요? 두 점을 버리면 뭐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버릴 네.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점이 제압당하는 순간 다시 잡으러 가는 수가 생깁니다. 네. 단순하게 두 점의 가치가 아니라 이 정하기가 굉장히 큰 자리죠. 그렇군요. 네, 실전에서는 일단 받지를 못하고 이쪽 날일자를 두어서 네, 붙이고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아마 이쪽을 백도 단수 치고 단수까지는 칠 텐데 다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어쨌든 박정환 구단이 이 수를 통해서 축머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노림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자,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실전 계속 보시죠. 20초, 그럼 하나, 지금은 좌하기를 백이 잡으러 셋, 가면 다시 넷, 잡히는 건가요? 다섯, 지금 당장 잡히진 여섯, 않고요. 일곱, 한 번 더 여덟, 흙 두 점을 아홉. 돌파해서 제압을 했을 때 네. 그것이 좌하기에 대해서 선수로 듣습니다. 이 중앙 두 점을 뚫을 거라고는 이세돌 구단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기 쪽의 101점이 네.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20초, 흙의 벽에 붙어 있기 하나, 때문에 둘, 그것이 축머리가 셋,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넷,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보통은 이 일곱, 축머리를 쓸 때 여덟, 좀 티가 아홉. 나기 마련인데 우상에서의 수수는 아주 자연스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박정환 구단 전략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하지만 당장의 노림을 성사시켰다고 해서 네. 백이 확실하게 우세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역시 이 바둑의 승부 포인트는 우하기 쪽 그리고 중앙에 걸친 그 흙 모양이 어느 정도 집으로 굳어질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세돌 여섯, 구단이 백을 일곱, 잡았을 때 그 여덟, 대부분의 바둑은 아홉, 계속해서 열, 잽을 상대에게 날리면서 남았습니다. 마치 모기처럼 상대를 귀찮게 하는 그런 바둑인데요. 이세돌 구단의 흑번은 선이 굉장히 굵은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부분에서는 상대에게 조금 이득을 내줄지언정 큰 흐름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이 우세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흑번과 백번의 작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초, 그 하나, 축머리를 통해서 둘, 박정환 구단이 부분적인 이득을 받지만 넷, 우하기 다섯, 쪽의 흙 모양이 전부 여섯, 굳어지면
일곱, 그때는 백도 여덟, 대항할 집이 잘 보이지 아홉. 않습니다. 과연 이세돌 구단의 선 굵은 바둑을 전략가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타개낼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전체 백도를 살리지 못했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승부는 우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변 쪽 모양 보겠습니다. 네, 전체를 다 살려가진 못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이쪽을 이어서 이수가 네. 통하기만 한다면 바둑은 백의 우세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무거워질까요? 이쪽에서 득을 받기 때문에 네. 이수가 성공하면 아래쪽 흙 모양이 다 지워지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염려한 것은 네. 이쪽을 돌파해서 계속 뚫었을 때 늘어야 하는데 이때 흙이 여기까지 늘어간다면 이쪽에 있는 흙도를 제압하지 못하는 순간 백이 좀 위험합니다. 네. 계속 공격을 가볼까요? 젖혀가야 하는데요. 네. 끊어서 늘면 이쪽을 끊어서 당장 축이 되는 것과 이쪽을 이어서 이 부분에 백도를 잡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백이 좀 무리입니다. 결국 이 젖히는 수가 통하지 않는 순간 흙의 세력 안에 백이 갇혀지게 되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박정환 구단이 이 네. 진행을 선택하지 못했고요. 무리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쪽을 붙였고 흙이 이렇게 끊어준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되죠. 네. 만약 이렇게 두고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이 막는 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늘고 밀 때 이 단수가 선수로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젖혔을 때 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도 그렇게 끊을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끊어서 다시 한 번의 바꿔치기가 되었습니다. 네. 한 칸을 띄고 아예 돌파를 했고요. 역시 돌파를 하니까 잡으러 가는 수가 생겼죠. 흙도 지키지 않을 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환은 네. 안 돼 있고요. 지키니까 이쪽을 응수타진한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집으로 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거의 집이 굳어졌는데 네. 흙도 이곳이라든지 또는 패를 걸어가는 이런 엷은 곳이 있거든요. 과연 이 엷음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흙 모양을 어떻게 삭감해 가느냐, 그것이 승부입니다. 네. 자, 우하 형태 이세돌 구단은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20초. 하나, 둘, 귀에서 받아뒀습니다. 넷, 최강의 버팀수죠. 다섯, 여섯, 전혀 수를 일곱, 내주지 않겠다는 여덟, 뜻이죠? 아홉. 거기까지 나가나요? 저수는 통하지 않는다면 집으로 대손해인데 자체로 수가 날 형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흙의 진영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손해가 없지 않나요? 하변에 백이 끝내기를 들어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을 한 칸 띈다든지 그런 끝내기를 두어갈 때 지금의 교환은 대악수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수가 날 것 같은 그런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20초. 하나, 아마 이런 진행을 시키는 둘, 것은 제가 보기엔 우상기에 패를 들어가려는 생각 같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수도 계속 집으로 손해죠. 역시 패를 가네요. 우하기에서는 약 5집 정도 백이 집으로 손해를 봤는데 네. 지금의 그 끝낸 패를 하기 위해서 패감 공작이었습니다. 역시 오하기 자체로는 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패감으로 쓰지 않고 당장 부분적으로 수를 내려고 했다면 수가 잘 나는 모습은 아니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정환 구단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작전을 새로 바꾸고 있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것도 평범하게 되어서는 역시 우하기 쪽의 그 흙의 모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저렇게 진행을 시키고 나니까 베개 팩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도 악수 팩감이긴 한데 네. 네, 흑의 입장에서도 저 패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패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어느 정도는 손해가 되는 팩감도 감수를 해야겠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세돌 여섯, 구단도 강하게 일곱, 버티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래도 우하기 쪽에는 팩감이 굉장히 많이 나는 듯 보이는데 결국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20초. 하나, 우하기에서 백이 손해를 둘, 보긴 했지만 셋, 네. 우상기 패를 이겨낼 수 다섯, 있다면 그때는 여섯, 흐름이 전혀 일곱, 달라집니다. 여덟. 그만큼 우상기 패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저곳에 패를 이기는 순간 엷은 돌이었던 백돌이 확실하게 두터움으로 변하고 집으로도 득을 보고 또 흑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엷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후퇴할 수 없는 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손해 팩감도 마다하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우화 형태는 흙이 굉장히 큰 집을 20초. 만들겠는데요. 하나, 네. 둘, 셋, 지금 어떤 타협을 넷, 할지 굉장히 다섯, 궁금한 것이 여섯, 서로 악수 일곱, 팩감을 쓰고 있기 여덟. 때문에 저 패를 지는 쪽은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이상 저 팩감까진 받아야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정환 구단도 마지막까지 좀 선택을 못했던 것 같네요. 네. 혹시 안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팩감도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요? 좌상기에 흑의 팩감도 몇 개 더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 우하기 쪽에 둘, 백의 팩감도 아직은 몇 개 넷,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느 시점에서 어떤 팩감을 안 받고 패를 해소할지도 궁금한데요. 20초. 하나, 둘, 지금 우상기 셋, 패를 흑이 진다면 넷, 좌상기 다섯, 팩감을 쓴 만큼 여섯, 흑이 손해를 봤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좌상기에 그 악수 팩감을 쓴 이상 무조건 우상기 패를 이기겠다는 심산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우하기 쪽에 백이 팩감을 썼을 때 그것이 강력한 팩감이 아니라면 그 패를 네. 해소하고 그쪽 백돌이 사활이 승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초. 하나, 둘, 네, 셋, 팩감을 썼으니까 당연히 넷, 따내야 하는데 다섯, 이런 순간마저도 여섯, 시간을 최대한 일곱. 활용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뭐 일단 갖고 있는 팩감들은 다 사용을 할 텐데요. 네. 좌상귀는 여전히 흙의 팩감이 남아 있나요? 좌상귀는 아직 몇 팩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싸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하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황급하게 이세돌 구단이 패를 잇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쪽으로 백이 팩감을 썼기 때문에 흙도 해소할 수 있는 여유는 생겼는데 네. 만약 백이 강력한 팩감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점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네. 백이 강력하게 쓴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한 팩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끊는 네. 것까지는 팩감이 될 것 같고요. 두 팩감이 나오고요. 이쪽을 끊으면 네. 흙이 따내서 받으면 다음에 과연 팩감이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 팩감이 나옵니다. 네. 흙은 네, 그곳은 이어져 있었고요. 흙은 앞으로 팩감 쓴다면 이곳에 하나, 둘, 셋. 흙도 3개는 확실히 나오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이 네. 굉장히 애매한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확실한 팩감을 써서 흙을 받게 만들지 아니면 실전처럼 흙이 받아주면 팩감이 많이 나오지만 반발할 수도 있는 팩감을 쓸지 네. 그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좀 모험을 선택했는데요. 지금 이수를 두었기 때문에 네. 이세돌 구단도 이제는 받아주면 패를 100% 지니까 해소를 했고요. 이제 단수를 쳐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따내고 여기까지 이곳을 두었고요. 이제 급소 자리에 흙이 갔는데 이곳에 백돌이 잡힌다면 바둑은 끝이죠. 이곳에 패도 졌고 연타했는데 수도 네. 안 났으니까요. 산다면 그건 흙의 집부족일까요?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흐름은 약간 흙이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백은 잡히면 끝이고 백이 살더라도 흙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네, 일단 이곳에서 그 사활 공방을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하기 사활이 중요해졌습니다. 백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섯, 여섯. 네, 일단 패를 걸어갔죠. 그곳은 시간 연장책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그곳에서 시간을 벌면서 중앙 쪽을 어떻게 타개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한눈 모양이 없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변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흙도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모양입니다. 그곳에 흙의 수가 몇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근을 백이 건드릴 때 흙도 행마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부분들이 흙에게는 상당히 찜찜한데요. 네. 흙의 한 점을 장문으로 씌어서 제압을 하면 무난합니다만 네. 뭔가 활용을 당하는 느낌이 있고요. 또 박정환 구단이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행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끊어볼 테면 끊어봐라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쪽이 어떻게 셋. 될지 끊어갑니다. 이것은 두 기사 중 한 명은 분명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흙이 저렇게 끊어가는 수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실수거든요. 백이 마지막. 잡힐 수도 있지만 하나, 아주 보기 둘, 좋게 살아갈 수도 있는 셋. 거고요. 네. 넷, 잡힌다면 다섯, 바둑은 끝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 정말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어요. 백이 잡힌다면 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도 확신에 찬 손길은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 그 수가 절묘한 희생타네요. 거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절묘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타겟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정환 구단 대단합니다. 이것은 백이 살려 나올 수가 있네요. 중앙 형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마지막. 있는데요. 자, 하나. 박정환 구단이 위로 나간 수 어땠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백이 참 막막했는데요. 이쪽의 흑돌도 탄탄하고 네. 이쪽의 흑돌도 탄탄해 보입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나비 같은 행마를 펼치고 나왔습니다. 네. 뭐 가볍게 행마를 한다고 했는데 흑은 바로 붙여서 끊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세돌 구단이 그냥 참아두는 것이 더 나았네요. 네. 이 다음 행마도 쉽진 않았는데요.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네. 이세돌 구단이 받아주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수에 대해서 그냥 참아두더라도 이렇게 두었다면 아직 백돌이 엷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네. 실전보다 더 나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끊어서 승부를 내자고 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네. 백돌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 끊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돌파한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 같아 보이거든요. 이제 이 수가 좋은 수인 이유는 네. 실전에서는 흑이 이제 끊어서 이렇게 잡고 단수를 쳤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네. 이쪽을 두고 이어서 연결을 해야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흑이 별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도 그렇군요. 네, 대책이 없어요. 오히려 흑에 잡히는 그림이 됐네요. 뭐 이런 쪽을 찝고 먹여치고 이어도 네. 다 잡히니까요. 이것은 흑이 잘 되지 않고요. 또 이런 부분을 팩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후퇴를 했는데 이 장면에서 흑이 마땅한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둬도 안 되는 건가요? 단수 치면 이어서 네. 이번엔 이쪽에 약점을 지켜야죠. 근데 그때는 이곳을 나가서 흑이 계속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두고 이렇게 세 점으로 키워야 하는데 네. 따내면 이렇게 둬야죠. 이것은 이 단수를 당하고 이쪽 부분에 흑도 못 살아 있고 또 이 아래쪽에 아직은 그 폐에 얽혀서 확실한 네.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흑도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전 심리상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끝내수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 결국은 백이 멋지게 타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따내니까 네. 이쪽이 선수라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 단수가 선수로 들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이쪽을 단수 쳐서 한 집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은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 교환을 시켰고요. 이곳을
눌러 막았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국면은 이쪽에서 흑이 공격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약간 흑이 우세했던 흐름에서 다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아주 멋진 타결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부터의 승부가 된 것 같네요. 자, 아까 우화가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백이 굉장히 하나, 잘 살아간 둘, 거죠. 네, 굉장히 셋. 잘 살았고요. 넷, 다섯.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여섯. 한 번 공격 실패를 한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래도 아직은 만만치 않은 국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는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된 것은 이세돌 구단입니다. 결정타라고 생각했던 수가 실착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곳을 지키지 않으면 백이 나와 끊어서 네. 상변 쪽 백 모양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실리로는 넷, 흑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다섯. 네. 여섯, 백이 바둑이 일곱, 두터워서 여덟.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흑의 열분도를 찔러간다면 이제부터의 승부로 보여지네요. 두터움도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세돌 구단도 백의 두터움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죠. 네. 지금 백의 마지막. 두터움이라면 하나, 상변 쪽과 둘, 그 셋, 좌측의 흑의 열분을 넷, 노리는 곳, 그 다섯, 두 가지입니다. 여섯, 일곱. 그 여덟, 두 곳을 아홉.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네. 그때는 확정가에서 앞서 있는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흑의 실리와 백의 두터움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격보다는 타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네. 흑이 편해 보이는데 박정환 구단은 공격도 강한 기사거든요. 네. 아직은 형세를 속단하게 조금 일러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계속해서 백이 흑의 열붐을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그쪽에서만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면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과연 백이 어떻게 찔러 들어가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흑도 꽤 탄력이 있어 다섯,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아, 그런 수가 있나요?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맥점은 아니고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맥점입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력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그게 무슨 마지막 수야라고 하나, 의문을 가지실 둘, 텐데요. 셋, 넷, 다섯, 상대를 여섯, 차단하는 수도 일곱, 아니고 여덟, 모양을 망가뜨리지도 않았고요. 네,
무슨 수인가요? 자, 박정환 구단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맥점이었을 텐데요. 자,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여러 맥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수는 잘 떠오르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이 수의 의미는 네. 이 세 점이 가벼운데 그 돌을 무겁게 만들기 위한 수입니다. 보통은 먼저 찌르고요. 네, 흙도 연결을 할 때 이제 그때 단수를 쳐야 하는데요. 지금 이 세 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버리면 네. 그저 6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받으면 찔러서 흙 전체가 무거워지니까요. 네.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흙이 후퇴를 한다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네. 끊어간다면 양쪽이 맞복이죠. 흙 전체가 끊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붙인 수는 네. 어떻게 해서든 흙을 끊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 한 점을 악수로 만들기 위해서 네. 아예 양쪽을 따로 살리려는 작전을 들고 나왔고요. 이쪽을 찌르고 이은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은 아래쪽은 차단이 돼도 안쪽에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백은 끊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네. 흙이 이쪽을 두는 수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단지 이곳을 백이 끊는다면 위쪽의 흙돌도 아직은 한 집밖에 없고요. 이 양쪽을 무사하게 타개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 양분된 돌들을 다 타개해낼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살펴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꽤 바쁜 국면이 됐는데요. 역시나 이세돌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들답게 승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것을 포착해내는 마지막.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무난하게 가서는 흐름이 안 다섯, 좋을 때 여섯, 그때 어떻게 일곱, 해서든 새로운 변화를 여덟, 만들어내죠. 아홉. 지금도 박정환 구단이 뭔가 두터움을 활용해야 하는 국면이었는데 네. 흑돌을 양분시키지 못하면 그 두터움이 아무 소용없는 국면이었습니다. 물론 계산력이 뒷받침되긴 했겠지만 왠지 이 두 선수는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은 시간 안에 형세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셋, 어렵고 네. 이 두 선수는 아마 다섯, 흐름으로 여섯, 현재 형세를 일곱. 느끼면서 그때그때 수법을 달리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세돌 구단 단순하게 흑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변을 깨면서 마지막 최대한 살리려 하나. 하고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밀어간 자리도 부분적인 급소이긴 한데 마지막 하나, 둘, 글쎄요, 그 수가 어땠을지. 지금 자리가 워낙 아프긴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이세돌 구단은 상변 쪽에 흑돌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1선에 단수를 치고 2선에 호구까지 친다면 흑돌은 마지막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살리면 흙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양쪽을 살리면 집으로는 흙이 좀 앞서 보이긴 하는데요. 단지 좌변 쪽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느냐 그것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부터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KBS 바둑왕전 우승자가 달라질 수 있기 마지막. 때문에 두 네. 대국자 굉장히 신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대마가 잡힌다거나 하는 국면은 아니지만 부분 아주 정밀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정말 상변을 살려두어야 합니다. 상변을 흙이 받지 않으면 백이 2선까지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 흑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상변도 확실히 살았고요. 백은 다시 좌변으로 손을 돌리겠네요. 상변에서는 백 모양을 모두 깨면서 흙이 파고 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상당한 이득을 하나. 받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끝낸 수가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어쨌든 흙이 양쪽을 타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형세는 어떨까요? 네, 바쁘게 움직여서 그래도 타게는 다 해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밀어갔는데 사실 네. 이 수는 이 미는 수도 있지만 당장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만약 이쪽을 끊을 때도 흙이 실전처럼 이렇게 두어서 살려야 한다면 네, 그때는 백돌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두고 나갈 때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는데 과연 실전과 어느 것이 더 나았는지는 네. 판단이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일단 이쪽을 먼저 밀었고요. 이 자리가 좀 아프긴 했죠. 네, 양쪽을 당하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을 두고 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도 두지 않으면 백이 이렇게 급소 자리를 가서 이 흑돌 전체가 살리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네. 이걸로 상변은 타개가 됐고요. 네, 이제 이곳을 끊었을 때 왜 네, 흙이 이렇게 사는지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 수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수는 흑돌을 살리면서 백에게 이 따내는 자리를 선수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백이 이쪽에 따냈다고 보면 네, 흙이 이곳에 돌을 살리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식으로 살리면 이 따내는 네. 수를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에 이렇게 살려둠으로써 네, 나중에 나가는 뒷맛을 노리겠다는 거죠. 네. 백이 이쪽을 들어갔고요. 네, 치고 네, 여기까지는 백의 권리입니다. 아직도 집으로는 흙이 좀 앞서는 듯 보입니다. 네, 반면 10집 이상 흙이 앞서 있는데
백이 이 중앙 쪽 발전성을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 바둑의 승부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의 두터움이 얼만큼 집으로 변할까요? 마무리 수순 지켜보시죠. 결론적으로 백이 양쪽을 공격하면서 크게 얻은 건 없다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뭐 백이 실패했다고 마지막.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에 두터움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지가 않은데요. 중앙 모양은 마지막. 이쪽 저쪽 하나, 터져 있는 곳이 많아서 네. 셋, 백이 어떻게 집을 내야 할지 다섯, 고민스러운 자리이기도 여섯. 합니다. 일곱. 중앙 두터움을 제외하고 본다면 집만으로는 흙이 꽤 여유가 있는 거죠. 두텀을 아예 제외한다면 집으로는 한 반면 15집은 차이가 벌어졌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앙에서 5집 정도는 봐줘야 하기 때문에 반면 10집에서 과연 중앙을 더 집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이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을 한 칸 띄니까 과연 그곳에서 박정환 구단이 집을 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중앙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확실한 끝내기를 하는 게 더 클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다른 부분의 끝내기가 마지막 거의 남아있질 하나. 않네요. 중앙 쪽을 제대로 처리하고 상변에 큰 끝내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끼어가는 수는 언뜻 봐도 좋은 수네요. 네. 보통 한쪽을 차단할 때 나오는 이런 맥점인데요. 좋은 수입니다. 마지막 아래쪽에 둘, 흙, 셋, 백 두 점이 잡혀 있지 넷, 않습니까? 그 좌측으로 흙 두 점을 여섯, 단수 치는 것이 일곱. 백의 선수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저렇게 나갔을 때 양쪽 끊는 것이 맛보기예요. 그렇다면 흙의 한 칸은 과했네요. 하지만 흙이 한 칸 띄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앙 두터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겠어요. 네, 이 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인데 네. 굉장히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이 수가 좋은 수인 이유는 네. 원래는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죠. 받으면 흙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약점을 지키면서 이 한 점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의 필패인데 네. 여기서 이 끼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흙이 이곳과 이곳의 약점을 전부 어떻게 지켜야 할지가 어려워요. 이쪽을 단수 쳐서 끊는 것이 있고요. 네. 방금 전처럼 이렇게 흙이 지킨다면 백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네. 백도 그냥 끊어가는 것은 연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먼저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네. 그러면 연결이 안 되죠. 네, 이쪽은 맛보기로 네. 어차피 끊어져 있고요. 실전은 흙이 붙여서 호구를 쳤는데요. 네, 이 수로 반대로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대로 두어도 이쪽을 끊어서 단수 칠 때 나가죠. 나갈 때 그때 이쪽을 돌파한다면 이 단수는 백의 권리입니다. 네. 이 형태에서는 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정도인데 꽤 많은 집이 불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쪽을 호구 쳐서 백이 끊어간다면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두는 수를 보고 있었죠.
이것은 피해를 최소화시켰고요. 네, 실전에서는 또 먼저 물어봤고요. 네, 나가고 이제 이쪽을 따냈습니다. 네. 그러자 들여다보고 이은 장면인데 아까와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흑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이 끼운수가 득을 받습니다. 네, 들여다보고 이제 이쪽을 이어서 네. 교환을 시켰는데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좋은 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점점 형세에는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 박정환 구단이 또 어느 정도 추격을 한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면 형세는 점점 좁혀지겠는데요. 이미 좀 미세한 형세가 된 건가요? 네, 이미 미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앙에서 백의 끼운수로 인해 두세 집은 좋게 득을 본 것 마지막.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게다가 우하기 쪽에 그 흙 모양이 전부 자충에 걸리면서 맛이 굉장히 나쁜 형태인데 네.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가지 일곱, 확실한 점은 여덟, 이번 아홉. KBS 바둑왕전 우승자는 지금까지의 수순으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의 수순으로 정해지겠어요. 그만큼 미세하군요. 네. 남아있는 끝내기와 중앙 경계선에 따라서 우승자가 가려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오늘 바둑은 다섯, 한쪽으로 기울었다 여섯, 싶으면 또 일곱, 반격 수단을 여덟, 들고 나오고 좋은 아홉. 수를 들고 나오고요. 역시 1인자들의 대결답네요. 네. 현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전 한국랭킹 1위 이세돌 구단의 대결답게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도 큰 자리였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쪽을 두었는데 이세돌 구단 역시 맛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었던 아래쪽을 패를 따내면서 뭔가 뒷맛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의 패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패감을 썼고요. 지금은 그냥 머리 아프다고 해서 편하게 두려고 패 같은 것을 양보하면 그대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특히나 이 부근은 단순한 패가 아닌 거죠. 네, 나중에 뒷맛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가치가 큰 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히려 흑이 자충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두어 가네요. 그 수는 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흑 모양을 자충으로 만드는 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뒷맛이 넷, 굉장히 나쁜 자리인데 다섯, 오히려 한 네. 수를 더 떠서 버텨갑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네. 네, 돌을 손에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착점을 했죠. 지금 저 손놀림, 저 착점 손길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제가 처음 어린이 대회, 전국 대회 참가했을 무렵 초등학생 때 그 당시에 전국에서 둘, 가장 잘 두는 셋, 어린이 중 한 명이 바로 넷,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다섯, 네. 여섯. 그런데 그 정도 고수였던 이세돌 구단이 방금 전 박정환 구단이 착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손길로 착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손길만 보면 참 어눌해 보이는 손길인데요. 네. 중지를 사용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만으로 착점을 하는 손길이 인상적이었는데 바둑은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은 역시 이세돌 구단이 처음부터 정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현재까지 위치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네. 처음에는 그냥 신안군에서 아버지께 바둑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돌 놓는 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데도 그 넷, 정도 실력까지 유치했다는 다섯,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쩌면 틀에 박히지 않는 교육이 오늘날의 이세돌 구단의 자유로운 발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이세돌 구단의 바둑 최대 강점을 꼽자면 물론 수일기도 있습니다만 그 자유로운 발상이 세계 최강 이세돌 구단을 만드는데 한몫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는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이 그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네. 네.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가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흙이 일선으로 넘어가고 다 공배가 차 있는 모양이라서 흙도 맛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괜찮다는 뜻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셋, 바로 뒤에서 넷, 조이지는 못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간 아까운 팩감인데 일단 그쪽을 썼고요. 지금 저 패 공방이 이 바둑의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서 백의 팩감이 잘 보이지 않네요. 백도 걸려있기 때문에 웬만한 팩감은 안 듣는데요. 지금 백이 중요한 것은 네. 지금 흙이 따낸 패를 백이 따내도 아래쪽 패를 흙이 따내면 결국은 그곳은 양패입니다. 네. 하나, 그렇다면 둘, 아래쪽 셋, 패를 넷, 백이 일선에 먹여치는 교환까지 하면서 그 여섯, 패를 이겨낼 수 있어야 일곱, 하는데 여덟, 아홉. 팩감이 없어요. 네, 후퇴했습니다. 이쪽 부근에서의 공방, 박정환 구단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박정환 구단 뭔가 수읽기 착오가 있었나요? 네, 그쪽을 하나 먹여치지 못한 것이 아프죠. 그 먹여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던 거죠. 네, 방금 전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없었고요. 네. 그 전에 그쪽을 좀 더 잘 처리했어야 합니다. 우하 형태 서로 어려운 공방이었는데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실전에 이쪽을 찌르고 막은 것까지는 교환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수가 문제수입니다. 이수를 두었기 때문에 흙이 이쪽 한번 따내니까 네. 이 먹여치는 수를 둘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이때 두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었을 텐데요. 네. 이때 먹여치면 이제 따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먹여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팩감을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이쪽을 팩감으로 쓰면 되죠. 네, 이곳을 팩감으로 쓰고요. 아니면 미리 찔렀다면 이곳을 팩감으로 써도 됩니다. 네. 다음에 단수 치고 단수 쳤을 때 잊질 못합니다. 전부 자충이죠. 그렇다면 이곳을 받아야 하는데 따내고 그때는 잡아야 될 거고요. 네, 그때 이 단수까지 교환을 시킵니다. 네. 따낼 때 이곳에 단수를 치고 받아야죠. 네. 거의 필연인데요. 이쪽을 따내고 흙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이 자리를 갔다면 그때는 흙이 이 패는 전혀 중요한 패가 아닙니다. 네. 아까는 이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따냈던 거고요. 결국은 흙이 이 패를 따내다가 이쪽을 치중 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수상전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결국 찝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따내고 있고 전부 선수입니다. 흙이 전부 자충이 차여 있어요. 실전과는 분명히 큰 차이네요. 네, 엄청난 차이죠. 네. 이쪽을 흙이 전부 메워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네.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쪽을 따내는 사이에 이 먹여치는 악수도 썼고요. 네. 결국은 이곳을 따낼 때 이쪽을 이었는데 지금은 먹여쳐도 팩감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이 팩감이 없죠. 실전에서는 있고 이렇게 두고 네. 이 진행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와 대략 계산해봐도 백이 두 집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미세한 국면에서 두 집은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미세한 반집 승부가 되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약간이지만 이세돌 구단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작은 끝내기들만 남아 있는데요. 실전 보시죠. 중앙 부근이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미세한 국면에서 우하에서 흙이 다시 차이를 벌려 놓은 건가요? 반집 승부에서 하나, 한 집 반이나 둘, 두 집 셋, 반, 반면 8집, 넷, 9집 정도로 다섯. 차이를 벌린 것 같네요. 아마추어들의 바둑에서 반면 8집, 9집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초일류 기사들의 대결에서는 역전을 시키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또 이미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구할 곳이 마지막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 둘,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 박정환 구단에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런 정밀한 수읽기 아주 잘하는 기사인데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수익기가 빠른 기사이지만 사실 우하기의 형태는
저도 결과를 보고 이제 검토를 했기 마지막 때문에 발견할 하나, 수 있었던 수순이고 둘, 실전에서 그 넷, 짧은 30초 초읽기 다섯, 안에 발견하기는 여섯, 또 완벽하게 일곱, 수순을 밟아가기에도 여덟, 네. 굉장히 아홉.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끝내기도 몇 곳 남질 않았는데요. 네, 지금은 마지막 반면 8, 9집 백이 둘, 끝내기를 셋, 잘 넷, 처리해도 다섯, 한 집 반 정도는 여섯, 뒤처지는 일곱, 형세입니다. 여덟, 아홉, 결국 그 정도의 차이라면 우하에서의 처리가 더 아쉽네요. 네, 우하기에서 언뜻 보아도 한 2집은 손해를 봤으니까요. 네. 그쪽을 잘 처리했다면 반집을 다투는 정말 미세한 승부가 됐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까 제가 일선을 백이 먹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실전처럼 입구자를 가야 했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흑의 둘, 1의 1자리를 치중 셋, 갔을 때 넷, 백은 그냥 다섯, 우측에 있는 여섯, 패를 꽉 이어도 일곱, 간단하네요. 여덟, 네. 아홉, 그렇게 처리하는 것과 실전의 진행이 2집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5점이 걸려있는 쪽의 패를요. 네. 아, 박정환 구단 아쉽습니다. 네, 여기 상복을 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4연패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이세돌 구단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에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KBS 바둑왕전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우승을 네.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아쉽게 물 건너갔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6연속 준우승을 이번 KBS 바둑왕전으로 끊어냈죠. 네, 이세돌 구단이 32기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또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기대해 봐야겠죠. 네. 네, 오늘 바둑 여러 번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마지막에 아주 정밀한 부분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네, 사실 정밀한 수익기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의 강점으로 꼽히는 분야인데요. 오늘 대결에서는 마지막 우하기 쪽에서의 실수가 나왔고 네. 그 실수가 상당히 아쉬워졌습니다. 이번 바둑왕전 본선에 신예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 이변은 없었어요. 네,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서 만났고 이세돌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 오랜만에 우승인데요. 이번 KBS 바둑왕전 우승을 계기로 큰 승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시상식 영상 보내드리면서 33기 KBS 바둑왕전에서 더 흥미진진한 승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부터 제32기 KBS 바둑왕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바둑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바둑의 밑거름이 되었던 KBS 바둑왕전.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오늘 대망의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KBS 바둑왕전은 300여 명의 프로기사들이 참여해서 24명이 선발돼 승자와 패자조로 나뉘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국을 펼쳐서 최종 오늘 그 우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상에는 한국방송 KBS의 배재성 국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승자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우승상금 2천만 원과 트로피가 주어지겠습니다. 제32기 KBS 바둑왕전 우승 이세돌 구단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이세돌 구단은 2006년 우승 이후 두 번째로 또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해주시죠. 최우수 기사상 6번을 수상했고요. 국제 기전 16번, 국내 기전 25번을 우승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기사입니다. 자, 제32기 KBS 바둑왕전 우승 이세돌 구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준우승 시상을 하겠습니다. 준우승자에게는 준우승 상금 600만 원과 역시 트로피가 주어지겠습니다. 제32기 KBS 바둑왕전 준우승 박정환 구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4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연속 우승에 탑을 쌓았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승자인 이세돌 구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3년에는 그 준우승만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도 하시고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승하신 소감이? 참 오랜만에 우승이라 더욱더 기쁜 것 같고요. 일단 연초에 이렇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중국세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도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구리구단과 10번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정말 다른 대회는 뭐 지더라도 좀 다음 기회가 있지만 10번기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기에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가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박정환 구단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이번엔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예, 우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번 결승전 좀 승패를 떠나 좀 재밌는 막 두고 싶었는데요. 좀 첫 판에 좀 너무 완패를 당해서 좀 페이스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요? 일단 세계 대회에서 꼭 우승을 하고 싶고요. 지금 한국이 중국한테 많이 밀리는데 제가 좀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우승자, 준우승자 축하를 드리고요. 두 분 뭐 선의의 경쟁을 하셨으니까 악수로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두 분 서로 이렇게 악수 좀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